하루 한 개입니다. 네. 하루 한 개 비타민인가? 네, 하루 경과인가? 네. 뭔지 같이 보겠습니다. 김건희 측 하루에 혐의 한 개씩 조사해달라. 특검 협의 불필요합니다. 거절했다라는 게 경향신문의 보도입니다. 네.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김 여사를 소환 통보를 했죠. 다음 달 6일 날 나오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했는데 근데 추가적으로 이런 입장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 문홍주 특검보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특검에 방문하여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검은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셨죠.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협의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다. 조사 방식을 어떻게 협의하자는 거냐 제목에 나와 있죠. 하루에 한 개씩 여기 보겠습니다. 김 여사 측의 요청 사항은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에 혐의 한 개씩 하지만 짧게 여러 번 조사를 해달라는 걸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지금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 16개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하루에 하나씩만 하자.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한 16일은 지금 소요가 되긴 해요. 16번은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요청 과한 거냐 아니면 통상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요청은요,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방식을 지금 협의를 하자는 건데 소환 통보가 되었으면 일단 준비에 급급하지 어떤 식으로 날 조사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떤 걸 먼저 물어볼지 알려달라 이런 취지의 주장은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섣불리 하기도 어려운 주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사실상 방대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고 여러 차례 소환이 필요하다는 건 특검 측이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하루에 한 가지씩만 쪼개서 짧게 조사를 받겠다라는 요청을 한 건데 특검 측이 사실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전 특검 측에서 기간을 넉넉하게 보름 정도를 두고 아하. 소환을 통보했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협의는 불필요하고 일단 그날 나와라. 그 전까지 충분히 준비를 해두라. 이런 취지로 읽혀집니다. 네, 지금 특검이 단칼에 거절을 했다. 일반적인 피의자는 있을 수가 없고 요구를 할 수 없나. 왜? 어떤 방식으로 나를 조사해 주세요라고 내가 정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요구사항이 하루에 한 개만 말고 또 있긴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하루 김건희 측 건강상 장시간 조사가 어렵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기 볼까요? 김 씨 측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장시간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조사 일정간 이 3에서 4일 휴식을 보장하고 조사 시간을 오후 6시 이전으로 해달라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 요구가 몇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혐의 하나씩 그리고 한 번 부르면 한 3, 4일 뛰었다가 불러주고 한 번 부르면 오후 6시 이전에는 좀 끝내줘요 라고 지금 얘기를 더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 사실 들어보면 임 변호사님 처음에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거랑 이게 좀 달라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렇죠. 사실 조사 방식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한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력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단시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할 수도 있고요. 하루 내지는 그 다음 날까지 새벽까지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것도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진술하는 부분의 뉘앙스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수사기관은 감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본인이 논리를 딱 세우고 들어왔더라도 장기간 지속이 되게 되면 오히려 말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이야기가 장시간 조사를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수사기관에서는 본인의 판단하에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요청 사항들을 보면
짧게 받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겠다는 건데 지금 조사를 준비해야 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조사받고 3, 4일 텀을 두고 또 조사를 받는데 그 사이에 또 준비를 하겠다. 네. 이런 취지로 읽혀지는데 특검 측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 소환에 대해서 응해야 되는 것은 지금 피의자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특검 측과 일정은 충분히 조율할 수 있겠지만 어떤 질문을 먼저 할지 알려달라는 취지의 지금 이런 주장 내지는 언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고 미리 통보한 상황 다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사실상 장시간 조사를 하는 것도 검찰 조사 어떻게 보면 수사 기법이라면 기법일 수 있는 건데 이걸 아예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걸 받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특검은 단칼에 거절을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김 여사보다 먼저 소환을 이 통보를 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은 나는 검찰 이 특검 조사 받지 않겠다라고 진즉에 얘기했고 나는 재판만 받을 거예요. 재판에서 진실을 가릴 겁니다라고 앞서서 SNS에 글을 올렸었어요. 같이 볼까요? SNS에 앞서서 한 9주 만에 올렸던 글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란 재판 오늘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있을 내란 재판에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더라라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네, 오늘 10차 공판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불출석. 구속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재판에도 나가지 않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또 이거예요, 임 변호사님. 재판은 나가겠다고 했는데 왜 재판도 안 나오는 거야? 진짜 건강이 안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 무더위도 있고요. 구속 상태에서 심적으로 매우 쇠약해진 상태라는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데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는 것은 사실상 합리적인 선택 아닐 수 있습니다. 재판은 지금 사실 검찰 측을 위해서만 여는 게 아니라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열리는 것도 맞습니다.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주장을 새로 펼치고 지금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네. 지금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 측이 워낙 속도전을 하고 있고 맹공을 하고 있으니까 한 텀 쉬어가자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운동 경기에서도 한쪽이 지나치게 수세에 몰리면 네. 작전 타임 감독이 요청하게 되잖아요. 네. 잠깐 시간을 벌고 쿨 타임을 줌으로써 반전을 좀 꾀해보는 건데 아하. 일단 시간을 좀 버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전략은 아닙니다. 불출석하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판단 그리고 재판부에도 지연을 하고만 있다. 제대로 이 방어권 행사를 하고 있지 못하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전략을 취할 수 있겠지만 네. 계속 장기간 취할 수 있는 전략은 결코 아닙니다. 네. 지금 이게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기가 좀 쉽지 않다. 다만 추측컨대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전략적으로 뭔가 작전 타임을 갖는 쿨 타임을 좀 갖고 한 템포 좀 쉬어서 저쪽의 공격의 흐름을 끊는 그런 이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다만 이게 마냥 드러누워 있으면은 지적을 받겠죠. 레드카드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 기한이 좀 정해져 있다. 마냥 쓸 수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뭐 작전 타임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는 저쪽에 너무 공격이 심하니까 흐름을 끊고자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특검 입장에서 지금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특검도 좀 조마조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음 기사 볼까요? 영장부터 쳤다가 줄기가 법조계 특검 자충수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내란 특검, 이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세 개의 특검이 지금 이 구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각각의 내란 특검에서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쳤지만 법원에서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에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쳤는데 여기에서도 법원이 도망, 증거인멸 우려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으로 가보면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영장
지금 이 업체들, 대기업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좀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였었는데 이런 걸 보면 임 변호사님 최근 영장 청구가 된 뭔가 계속 기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특검 입장에선 어떡하지 하고 약간 뭐 시쳇말로 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특검 측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일이라는 기간 내에 네. 어느 정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까지 끌고 가려면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영장이 줄줄이 뭐 기각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전 네. 이것이야말로 법치국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인신의 상태, 인신의 자유는 보장됩니다. 구속이 되는 것이 이례적인 상황인 것이고 내 집, 내 회사를 함부로 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물건을 누군가 가져가고 압수해 갈 수 있는 건 압수 영장의 근거에서만 해야 되는 것인데 기본권의 제한을 초래하는 만큼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영장이 기각되고 있는 사유를 보자면은 방어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 내지는 지금 충분히 진술을 성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지 어떤 혐의점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특검 측은 지금 재판부에서 영장이 기각되었다면은 추가적으로 증거를 보강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거나 아니면 영장 없이 다른 증거들을 또 충분히 수집할 수 있는 것이라 지금 당장 영장이 기각된다는 것이 어떤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을 짓는다거나 내지는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가 밟힌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이것이 굉장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계속해서 영장이 기각이 되고 뭔가 네. 브레이크가 밟힌다면 이것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증거를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검도 충분히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영장이 당연히 청구한 족족 다 발부가 되면 그게 이상한 거다. 기각이 될 수도 있고 발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다만 줄기각이 더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약간 이 변개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특검의 다음 영장이 무엇이 될지 누구에 대한 영장이 될지 이게 발부가 될지 여부도 좀 주목이 되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